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킷은 HGUC 아류제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친구 발매일은 일본 2026년 4월 25일, 한국 2026년 5월 16일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일본 12,000엔, 한국은 144,000원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 구독자분이신 네로힐데님께서 조립을 해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이 친구 처음 이제 공개됐을 때 여러가지 말이 많았어요. 색분할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말이 많았는데 만들다 보니까 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던 점, 놀랐던 점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친구가 이제 모드가 3개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드 2개, 그리고 외장은 탈거한 거 하나. 그래서 MS 모드, 플라이트 모드, 그리고 양산형 유건담, 이렇게 3개를 분할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좀 짧게 여러분들이 딱 봐서 구매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MS 폼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외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파츠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파츠 볼 시간이 또 딱히 없어. 그래서 파츠를 앞선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면 각종 이제 조인트 파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조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이제 양산형 유건담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뭐 빔라이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MS 폼을 살펴볼 건데요. MS 폼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실루엣이 당연히 페넬로페를 닮아 있어요. 아무래도 기술 실증용으로 만들어진 친구다 보니까 실루엣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 전체적으로 회색 톤이고 멀리서 봐도 좀 더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역시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큰 친구고, 지금 보시면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스탠드가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냥 차렷 자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서 아쉬운 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립 방식 자체가 상체 하체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는 방식이에요. 원래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거지만 그 부분이 뭔가 걸쇠로 딱 묶여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찰력에 의해서 꽂혀 있는 형태예요. 뭔가 걸쇠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다리가 무겁기 때문에 다리가 빠져버립니다. 상체를 그냥 들어버리면. 이동을 할 때 스탠드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스탠드를 잡아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탠드 없이 세워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냥 상체를 이렇게 들어버리거나 하면 이렇게 쑥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이는 발바닥 이 골다공증은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보면 지금 확실히 이 페넬로페랑 다른 점이 보여요. 페넬로페는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페넬로페는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매끈매끈한 느낌이 든달까?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들지만 이 아류제우스 이 친구는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기 전에 그걸 최대한 동작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러스터랑 버니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메카닉적이고 깊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놀페의 그 조금 더 다듬어진 디자인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아류제우스처럼 좀 더 메카닉적으로 기믹이 확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가까이 보면은 이 다리 같은 거 이거 보면은 그냥 하얀색 통짜로 파츠가 되어 있어요. 박스 아트나 설명서에는 이제 도색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분할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역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안쪽에 큰 다리는 하얀색 통 파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별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볼 때는 안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지만, 이런 몰드들이 다 분할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색분할이 많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클리어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버니어 안에 있는 이런 분할 같은 거, 이것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할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잘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챙겨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클리어 파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돼서 봤을 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클리어가 좀 한몫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MS 폼 외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을 조금 볼 건데, 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뭐 이 모드에서 가동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MS 폼의 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이 부분도 가동 한 이 정도 가능하고요. 다리도 네, 이렇게 요 정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플라이트 모드 때는 고정시키는 파츠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뭐 다리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고정이 거의 안 됩니다. 쑥 내려오죠. 뭐 이 정도 뭐 허리 가동은 꿈도 못 꾸죠. 스탠드를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회전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기믹 보면 이런 이제 스러스터랑 버니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뭐 날개가 이제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런 기믹들 가지고 있고요. 플라이트 모드를 위한 뭐 이렇게 가동 부분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기믹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S 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플랫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제가 변형하는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가지고 플랫폼 하는 거를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이트 모드 완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파츠는 뭐 변경만 돼요. 이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파츠를 빼고 다른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뒤로 빼서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탠드, 요 추가 스탠드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꽂아서 다리가 처지지 않게 고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파츠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스러스터나 버니어들이 다 이제 위치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각도 변경으로 이제 다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머리 헤드, 이 헤드를 들었다가 다시 펼쳐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안테나가 기존에 이제 양산은 6원 다음에 안테나를 잘 접어서 넣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파손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그 안테나를 붙잡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다 보면 팍 할 수 있거든요. 안테나가 접히긴 하지만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꼭 잡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상에서 보면은 이 모드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육중한 느낌도 들고 이제 스러스터들이 한쪽으로 이제 정렬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플라이트 모드를 MS 모드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MS 형태에서는 요거 앞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팔에 손이 없어요. 그래서 MS 모드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보면 4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MS 형태에서는 어색했는데 플라이트 모드로 오면서 사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를 안 제껴줬네요. 제껴줘야 됩니다. 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발바닥 골다공증이 너무 적나라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양산형이라 원가 절감을 했나? 이렇게 생겼고요. 이 플라이트 모드를 변형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보면 야 이거 뭐 이렇게 돌리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나가기 위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렬을 해주는구나, 스러스터나 버니어를 앞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설명서 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쉬운 점은 요 플라이트 모드에서 아쉬운 점은 사실 딱히 크게 없고요. 왜냐면 어쨌든 설정상에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이제 양산은 6원담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비행기처럼 화려한 많은 변형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라서 그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변형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어깨에 이제 조인트를 써가지고 추가 조인트를 써서 원래 이 외장 파츠가 꽂히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뺐다 꽂아요. 그때 조인트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파츠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다시 빼서 또 끼우고 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더 번거롭더라고요. 안 빠지면은 그 상태로 다시 내려서 꽂으면 되거든요. 이 위치만 바뀌는 건데, 이 위아래 높이 위치만 바뀌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네, 이렇게 해서 아류제우스 플라이트 폼 살펴봤고요. 다음은 양산형 6원담 외장 다 탈거를 하고 양산형 6원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산형 6원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은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양산 6원담 조형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뻐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색분할인데 이렇게 봐서는 이제 사실 크게 못 느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쪽 피트 옆에 이 노란색이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회색 요것도 스티커고요. 이제 고관 부위 스티커, 그 다음에 라이플 여기 이 부분 스티커고요. 팔뚝 이 부분도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류제우스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의 99%는 다 이 친구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노아이 스티커인데 그거는 아류제우스 그 외장 파츠 MS 모드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양산형 유건담에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좀 다르죠. 이거는 제가 이 호일실에 그 빛이 우글우글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무광 마감제 이 마커가 있거든요. 요 제품을 사용을 해서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좀 광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류제우스인 상태에 들어갔던 파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아류제우스 왼쪽 팔 그 뒤쪽 외장이고요. 요것도 아류제우스에 붙어있던 거고, 요거 꼭 핀판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스커트 이 친구도 이렇게 아류제우스 앞쪽 스티커 이 컨테이너 미사일 컨테이너 빼고 오른쪽만 이렇게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붙여도 돼요. 설명서에서는 이 부분만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이렇게 붙여도 되고 꼭 그 HWS 스커트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발바닥 골다공증 이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거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공중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하죠. 근데 굳이 왜 이랬을까? 이건 진짜 원가 절감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쉽고 여기도 스티커로 들어갑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 스티커로 분할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덕트, 다리 덕트 이런 거 노란색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분할이에요. 다리 쪽은 거의 여기 부분 빼놓고는 프레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 이렇게 들춰보면 고관절 기믹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이 공존하는 친구랄까? 이제 손 파츠 같은 경우에 이제 손도 이제 추가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라이플손 지금 꽂혀져 있는데 라이플손 한 쌍, 그리고 이렇게 일반 무장손 한 쌍, 그리고 프로포션용 이제 큰 빔샤벨인가봐. 이게 대형 이제 빔샤벨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빔샤벨이. 그래서 그 용도로 들어가는 손 이제 편 무장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총 3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등 파츠는 한 세트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든다고 손등 파츠를 144,000원짜리가 손등 파츠를 돌려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이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좌우 접합이에요. 그냥 좌우로 딱 꽂아주고 라이플 이 부분 꽂아서 파츠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얀색입니다. 분할은 이 스티커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관하고 이제 무장 추가 파츠 이렇게 살펴봤고요. 관절 기믹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팔 이중 관절로 이제 크게 구부려 줄 수 있고 손목 볼관절이고요. 머리도 회전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머리 앞으로 이렇게 빼는 거 이런 것도 잘 되고 허리도 회전 가능한데 이거가 걸리더라고요. 이거 빼면 좀 더 회전이 잘 될 겁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중 관절로 크게 구부려 줄 수 있습니다. 발도 이제 관절이 2개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이 위쪽 발목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뒤로 앞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개별로 꼭 잘라주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로 이렇게 잘라주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정성이 높아요. HG 친구들이 앞 스커트를 이렇게 쪼갤 수 있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걸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뭔가 딱 물려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고정성이 약했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아류제우스의 이 외장 이거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고정성이 좋습니다. 앞으로 HG도 다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에 디테일 이런 거 잘 없거든요. 사실 물론 이게 아마 기믹 때문에 있는 걸 거예요. 요 스커트 꽂아주는 요 기믹 때문에 있는 걸 텐데 그래도 HG에서 스커트 안쪽에 저렇게 디테일을 넣어준다? 프레임을 따로 넣어준다? 잘 없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놀랐던 부분이고 관절 자체도 고정성이 꽤 좋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 아류제우스의 프레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고정성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관절 부분들은 꽤 전체적으로 잘 나왔구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 만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티커 색분할만 아니라면 진짜 HG를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아마 이거 일반판,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는 일반판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티커로 떡칠한 이렇게 제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제품 나온다? 그거는 솔직히 금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이거 베이스로 HG 뉴건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리바이브가. 그래서 놀라움과 기분 나쁨이 참 공존하는 제품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양산형 유건담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요거 외장 아류제우스 다 씌워놓고 포즈 살짝 잡은 다음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크게 역동적인 자세는 아니고 살짝 포즈만 바꿨는데, 워낙 덩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도 꽤 멋있게 포즈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어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외가 사이즈가 크고 이런 기믹 같은 것들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꽤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분할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면 분할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 폼, 플라이트 폼, 그리고 양산 유건담까지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스탠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거운 사이즈 때문에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스탠드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양산 유건담의 프레임이 또 생각보다 고정성이 괜찮아요, 관절이. 아무래도 이 큰 덩치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프레임이잖아요, 이 아류제우스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꽤 괜찮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스티커가 많죠. 특히 양산 유건담에 스티커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양산 유건담 발바닥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반다이가 양산 유건담이 그냥 프레임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원가 절감을 하자, 왜냐면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144,000원도 비싸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몇만 원을 더 주더라도 완성도를 더 끌어높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금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지 유건담도 되어 있는 분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한 분할을 바라는 게 아니라 팔뚝도 그렇고 고관 부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류제우스 외장 파츠 이렇게 흰색 통짜로 쓴 거, 이런 것도 또 아쉬워요. 어쨌든 양산 유건담 거의 프레임이고 이렇게 외장 씌우면 안 보이니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사실상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아류제우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가 좀 아쉽긴 합니다. 특히 이 발까지 해서 완전 통짜로 하얀색이잖아요. 박스 아트나 설명서에는 여기가 또 색이 들어가 있어요. 색분할이 아니라 이제 도색인데 그걸 색분할 된 것처럼 너무 뻔뻔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 외에는 딱히 크게 아쉬운 점이나 결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양산형 유건담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접혀요. 이게 조금씩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수 부분? 이 머리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꽂을 때 직접 이 양산 유건담 블레이드 안테나를 잡고 넣어주세요. 이게 벌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내리다가 파손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스커트 외장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꽂으면은 이렇게 톡 건드리는 건 안 빠지는데, 이게 가끔 이제 꽂다 보면은 꽉 꽂은 줄 알고 꽂혔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들링 하다 보면 톡 하고 이제 건드리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꽉 꽂아도 어느 순간 이제 빠지기도 해서 지금 보면 지금 덜렁거리죠? 예, 빠졌습니다. 남 분명히 꽉 꽂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핸들링 할 때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 스탠드를 꽂기 전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상체랑 하체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 꽂혀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꽂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무거운 기체들은 뭐 핀이 좀 더 이제 결합을 위해서 걸쇠 같은 게 있다든지 좀 잘 안 빠지게 후속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마찰력에 의해서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체를 이렇게 잘못 들면 쑥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체가 워낙 무거워서. 운이 좋으면 그냥 딸려오는데 운이 안 좋으면 가다가 툭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동하실 땐 스탠드를 꽂아서 스탠드를 잡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스탠드를 난 쓰지 않고 차렷 자세로 그냥 세워주고 싶다 해서 그냥 세워놨을 때는 무조건 하체를 잡고 들으셔야 돼요. 핸들링 할 때 그 부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립하기 전에 이런 색분할 관련 이야기도 있고, 사이즈가 큰 친구다 보니까 관절의 고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조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완성을 하면서 생각보다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추천할 수 있는 친구인가 하면, 아류제우스 이 전체 이 완성된 모습, 난 이걸 원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믹 있잖아. 색분할 정도야 뭐 내가 마커 칠해도 되고, 아니면 뭐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품 자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144,000원,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용납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쿠폰 할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신다면 더욱더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티커 이게 너무 거슬려, 이런 분할 안 돼 있는 거 너무 거슬려 하시는 분들은 정가에 구매하면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HG 아류제우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 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